네, 어, 후인독 독서 모임인데요. 후인독은 후마니타스 인문고전 독서 모임입니다. 음, 이 후인독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솜니움북스 출판사 대표이고 드림북 비전센터로 온라인에서 대표로 있습니다. 드림북 비전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강의와 또 독서 모임, 책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독서 지도사, 심리 상담사, 긍정 심리 상담사, 또 여러 SAP 프로 과정, 여러 코칭 클리닉도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저서로는 제 책으로는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합니다. 종이책과 일상의 책이다. 전자책, 또 다른 전자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저로서 남편과 함께 적은 훈련병 아들에게 보내는 소방관 아빠의 편지, 그리고 웬걸요 변하지 않는다고요가 있고요. 그다음 비전이 이끄는 삶, 왕시운 미리 캔버스는 지금 출간 대기 중에 있습니다. 저를 8단어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도서관 옆에서 살았기 때문에 늘 도서관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음, 나중에 졸업해서 취업하고 결혼하고 그다음 워킹맘으로서 정말 한계점에 다다르는 절망에 가까운 그런 삶을 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3명이었기 때문에 너무 힘든 삶을 오랫도록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어렸을 때 읽은 책을 너무 읽고 싶은 생각에 독서 모임에 가입해서 책을 한 4, 5년 정도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기간이 나에게 하프타임이 되었고, 하프타임은 축구 경기에서 중간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있는 쉬는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저는 좀 많이 쉬면서 책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도 이제 독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또 출간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독서 모임도 하고 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지금도 오프라인도 하고 있고 온라인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원은 많지 않지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간을 해서 네이버에 등록했습니다. 이렇게 제 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려면 자기 시간의 지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소유자에게 시간을 착취당하는 구조를 깨뜨려야 합니다. 생각의 질량을 늘려 두뇌 속 시간을 느리게 흐르도록 만들어라. 이거는 이지성 씨의 작가의 책에서 봤는데 아인슈타인이나 그런 위대한 과학자나 그 훌륭한 사람들은 어, 머릿속에 시간이 늦게 흐른대요. 왜냐하면 이런 인문고전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하나를 생각하더라도 아주 넓게 생각하고 어, 전후 좌우 또는 미래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늦게 흐르는 정도로 깊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인문 고전 독서를 해야 합니다. 고전 독서로 인문학을 위한 인문학이 아닌 새로운 생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교육은 지혜를 쌓는 일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축적한다 한들 백과사전은 될 수 있을지언정 천재는 될 수 없다. 천재는 지혜의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아무리 많은 장비를 달아도 우주 왕복선이 될 수 없듯이 영재 교육을 아무리 열심히 받아도 천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둘은 차원이 다르다. 우리나라 교육은 프로이센에서 시작했습니다. 후진국이었던 프러시아는 전쟁터로 달려갈 군인, 공장에 일할 육체 노동자가 필요했습니다. 지배계층은 국민 대다수의 농민계층의 자녀들로서 교육을 시키면 간단히 해결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농민계층을 시간을 정해서 학교에 와서 공부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장차 군인과 노동자도 그런 시간을 지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 된 것입니다. 그런 군대식 학교를 세우고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또 영국의 산업혁명으로는 숙련된 공장 노동자가 무한정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농민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공립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일제는 식민 통치하에 독일에서 시작된 학교 제도를 우리나라에 가져왔고, 일제를 패망시킨 미국은 영국의 공립학교 교육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했습니다.
예, 조선교육위원회라고 맨 처음 우리나라 학교를 세울 때 교육위원회가 생겼는데 그때 모델이 프러시아 교육체제였고 목적은 공장 노동자와 직업 군인 양성, 또 백인 하류층과 흑인, 히스패닉 이민자와 아시아 이민자들을 영원히 밑바닥에 묶어두고자 하는 공립학교 교육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생각할 줄 모르는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는 인간으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창의력이 부족하고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려 하면 좀 두렵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조선교육위원회의 위원회 자녀들은 모두 미국으로 보내서 인문학 기반한 사립학교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들이 일제강점기 때 미국 또는 일본으로 유학 가서 인문학 위주의 교육을 받고 지배층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특별합니다. 이제껏 받은 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 시스템을 장착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회로를 천재들의 시스템에 접속하고 진정한 의미의 자기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인문학이 바탕이 된 독서, 음악, 미술, 건축, 어, 사회 경영 여러 가지를 하면은 아주 뛰어난 그런 뛰어난 수,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당신이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 원한다면 스스로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고전 독서를 하는 것입니다. 초강대국들의 고전 독서 교육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서양은 그리스에 뿌리를 두었고, 또 동양은 중국에 뿌리를 두었습니다. 서양과 동양의 고전은 2000년 이상 살아남은 지금도 세계 각국의 석학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파르타는 체육보다 철학을 더 사랑했다. 스파르타는 탈레스, 솔론 같은 고대 그리스 칠현인이 부러워하고 칭송했을 정도로 최고의 철학 및 변론 교육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또 로마 지배층은 서재를 고전으로 가득 채우고 책을 집필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아랍은 711년에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하고 그리스 로마 고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뛰어난 그런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유럽은 10세기에 아랍인으로부터 미개인 취급을 받았는데 1102년에 발렌시아, 스페인을 탈환하고 그리스 로마 고전과 접촉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개했던 유럽을 영원히 훌륭한 나라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 메디치 가문, 많이 잘 아시다시피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은 걸음마 때부터 고전 독서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탈리아의 정말 훌륭한 건축물, 음악, 예술, 금융, 모든 곳에 이분들의 영향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네. 다음, 미국의 인문교육은 명문 사립 중고교 독서교육의 사례를 본다면 플라톤의 국가를 읽고 좋아해서 도서관에서 플라톤 국가에 관련된 모든 책들 찾아 읽고 또 국가를 주제로 에세이를 쓰고 토론한다고 합니다. 세인트 존스 대학은 4년 내내 인문고전을 100권 읽고 토론, 에세이를 한다고 합니다. 이 학생들은 아이비 리그 학생들보다 높은 비율로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되고 저명한 과학자, 학자의 길로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 세인트 존스 대학에 들어가는 상위권은 고등학교 때 성적이 30% 이상 되는 아이들인데 아이비리그 학생은 고등학교 때 성적이 5%, 전교 5% 안에 드는 학생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졸업할 때는 로즈 장학생이나 이런 저명한 과학자가 이 아이비리그 학생들보다 더 높게 세인트 존스 대학 학교 아이들이 간다고 합니다. 시카고 대학교는 삼류대학교였는데 노벨상 왕국이 되었습니다. 1929년부터 2000년까지 독서교육, 고전 독서교육을 시작으로 노벨상 68명을 배출하였고 노벨상 수상자 싹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160여 개의 대학은 고전 100권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그 고전 독서 교육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도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가정교사에게 기초적인 인문고전 독서 교육 받고 또 명문 사립학교에 진학해서 체계적인 독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옥스퍼드, 캠브리지
여기는 그리스 라틴어로 진행되는 고전 독서 교육을 듣고 그리스 라틴어로 에세이를 두고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프랑스도 바칼로레아라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프랑스 교육 중등 과정인데 나폴레옹 시대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철학을 중심으로 치는 논술 시험입니다. 이 바칼로레아 과정을 거치면 대학교에 들어가지 않아도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해도 대통령 또는 어, 그런 정치인과도 대화를 나눌 정도로 훌륭한 대화 실력과 그런 전문 지식 그런 것을 장착한다고 합니다. 또 인문고전 독서로 변화된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카를 비테가 어떻게 키웠냐면은 태어날 아이를 교육하고자 플라톤, 에라스무스, 존 노크 등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쓴 교육서적, 또 고대 그리스, 아테네와 로마의 교육에 관한 문헌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하고 나서 태어난 지 15일부터는 아버지는 위대한 시를 읽어주었습니다. 2살 때부터 베르겔리우스의 아이네이스 고전도 읽어주었고 8살 때는 그리스 로마 교전을 원전으로 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문고전을 지속적으로 접하면서 기적적으로 변했습니다. 9살에 라이프이치 대학에 입학하고 13살에 기센대학 철학 박사학위, 또 16살에 법학 박사, 또 베를린 대학 법학과 교수, 83세 세상 떠날 때까지 당대 대표의 천재였습니다. 네, 그리고 독서로 변화된 사람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말고 훨씬 더 많았지만 지면이 부족하여 5명만 적어보았습니다. 황상도 그 15살까지 문맹이었고 박지원도 문맹이었고 아이작 뉴턴도 전교 꼴찌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윈스턴 처칠도 전교 꼴찌, 토마스 에디슨은 3학년 때 퇴학을 당했습니다. 지능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음, 네. 그랬는데 이렇게 항상부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제자로 삼아서 인문고전을 가르쳤고 박지원은 또 처숙에게 인문고전 읽는 법을 배우고 뉴턴도 학업 부진하여서 교장쌤이 안타깝게 여겨서 인문고전을 소개해서 읽게 되었고 또 윈스턴 처칠도 전교 꼴찌였는데 어머니 권유로 23살부터 인문고전 처음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도 잘 아시다시피 어머니가 직접 책을 읽으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20대에는 도서관을 통째로 읽어버리겠다면서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고 결국에는 1093개의 특허를 따내는 발명왕. 지금은 최고의 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 그때 당시 창업해서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인문학 전통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사업을 하고 경영을 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문학적인 소양이 제대로 갖추어지면은 정말 성공적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왜냐하면 그 자본주의 처음 생긴 게 그 경제학을 토대를 만들어준 그 애덤 스미스도 어릴 때 도서관에서 고대 그리스 문학 등을 많이 배우고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그리스 로마 고전을 폭넓게 공부했습니다. 이분은 도덕 철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경제인이 되어서 어, 현대 경제학 아버지로서 경제학에 대한 그런 토대를 마련한 책을 지었습니다. 경제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철학 고전에 정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이나 또는 뭐 주식 이런 모든 것이 이런 경제적인 이런 고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최고의 철학자는 최고의 투자가로서 제가 그 주식에 대한 책을 좀 많이 또 읽었거든요. 거기 보니까 워런 버핏, 우지 소로스, 피터 린치, 짐 로저스 아주 뛰어난 주식 투자자이신데 이런 분들이 특히 피터 린치는 철학 교수라고 합니다. 대부분 인문학을 끝까지 막 어릴 때부터 또는 커서도 계속 꾸준히 읽어서 통찰력이 생긴 거예요. 인문학을 읽게 되면은 왜그 아인슈타인도 생각의 흐름이 늘어진다고 했듯이 인문학 책을 읽게 되면은 2000년 전에 그때의 생각을 지금으로도 갖고 와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앞으로 미래에 그러면은 20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생겨서 이런 결과를 맞이하고 이런 역사가 되었는데 앞으로 미래의 일도 통찰력이 생겨서 쭉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투자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경제적 흐름을 본다면. 그래서
고전 독서를 하지 않고서는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방향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인문고전 독서로 다져진 사람들의 두뇌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존 템플턴은 템플턴상, 종교계의 노벨상을 제정한 분인데요. 이분도 어, 고전 저자들의 말을 늘 수시로 인용하면서 자기 책에도 적었고,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도서관으로 만들어라 하면서 성경, 또 노자, 파스칼, 뭐 이런 유명한 그런 구전을 많이 읽으라고 했습니다. 세종과 정조도 독서에 광적으로 몰입했습니다. 고전을 읽고 토론하는 경연을 수시로 열었고, 그런 고전을 깊이 연구하는 지편전 규장각을 세웠습니다. 국가 경영 능력은 고전 독서에서 비롯되었다고 고백하였고요. 세종은 모든 인문 고전을 거의 완독했는데도 늘 책을 옆에 두고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조는 국가를 경영하는 근본은 뜻을 확립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 뜻은 오직 고전을 읽음으로써 확립할 수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 법조인과 전과자를 비교했는데요. 그 두 개가 대조가 되기 때문에 비교했습니다. 미국 뉴욕 교육위원회에서 한 사람의 영적, 지적 수준이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의 조사를 하였는데 2000년대 초반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90년대인가? 그때쯤 했는데 비슷한 가정을 선정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마커스 술주가 같은 지역에 살았고 그때의 재력이 비슷했고 집에 있는 그 경제력이 비슷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비슷했다고 했습니다. 단지 삶의 지표만 달랐습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경과 인문고전으로 교육하는 집이었고 마커스 슐츠 가문은 선술집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은 한 명의 부통령, 네 명의 상원의원, 12명의 대학 총장, 또 60명의 의사, 정말 유명한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130여 명의 판검사, 변호사를 배출했는데요. 이 마커스 술주 가문은 전과자가 96명, 알코올 중독자, 창녀, 빈민, 막노동자. 미국 정부는 이 마커스 후손을 위해서 무려 1억 5천만 달러의 국고 보조금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20여 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그곳에 살고 거기서 책을 읽지 않고 그렇다면 계속 읽게 되겠지만 이 사람의 가정인지 모르지만 정말 전과자가 있는 할렘가에 살던 어떤 여자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그분은 내가 여기 계속 살다가는 내 자녀도 마약 중독자 또 이런 알코올 중독자 되겠다 싶어서 자녀 둘을 데리고 다른 주로 떠났습니다. 비행기로 뭐 한 4시간 정도 떨어진 그 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간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다 말렸습니다. 친척, 친구들 다 너네 부모도 여기서 태어났잖아. 너도 여기서 태어났잖아. 너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니는 지금 해놓은 게 하나도 없잖아. 학교도 안 다녔잖아. 알코올 중독자잖아. 창녀잖아. 이러면서 막 뭐라 한 거예요. 그치만 정말 자기 다짐을 했대요. 다짐을 하고 여기에 있다가는 내 자녀들도 그래 되겠다 싶어서 그 애 둘을 데리고 멀리 떠나서 거기 가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하게 자녀들이 이제 자라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 책을 읽고 또는 자기가 깨우쳐서 그렇게 가면은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마커스 술주 가문은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미국 정부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집안의 5대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삶의 지표가 이렇게 다른 길을 가는 그런 집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대부터 시작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이 자손 만대가 이런 조나단 에드워드 같이 성경과 인문고전으로 훌륭한 그 사람들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병철과 잠깐만요. 또 한 명이 들어온다 해서요. 네. 그 이병철과 정주영의 공통점도 알려보겠습니다. 이 두 분은 이병철은 공부를 많이 했고 정주영은 공부를 아예 안 했거든요.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렇지만 두 명의 공통점은 어릴 때 할아버지가 세운 서당에서 인문고전 독서교육을 했다고 동양고전을 배웠다고 합니다. 회사를 세우시는 이도 또 이끄는 이도 회사에서 일을 하는 이도 회사의 고객이 되는 이도 모두 인간입니다. 인간은
경영은 인간입니다. 경영을 잘하려면 인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문학 고전을 통해서는 인간의 마음을 알고, 철학 고전을 통해서는 인간의 생각을 알고, 역사 고전을 통해서는 인간의 삶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간을 알아야 경영을 잘할 수 있습니다. 첼리스트 장한나는 왜 하버드 철학과를 선택했을까요? 왜냐하면 어, 우선 일본에 스즈키 시니키 음악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음악적 모국어를 강조하고 태어날 때부터 1살 때부터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고 2살 때는 음악 감상 강도를 높이고 부모도 클래식 악기를 배우고 그래서 음악 교육을 1살 때부터 꾸준히 계속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소련은 올림피아드를 조직해서 12년 동안 천재 수학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온갖 특별한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재 수학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즈키 시니치 음악 교육과 소련 수학 올림피아드 교육에서 빠진 것은 인문 고전 독수 교육이었습니다. 천재 음악가 바흐, 핸델, 베토벤, 바그너와 또 천재 수학자 데카르트, 파스칼, 뉴턴, 라이프, 오일러 같은 이런 천재 음악가와 수학가는 하나같이 인문 고전 독서가였습니다. 장한나는 하버드대 철학과를 원래 첼리스트이기 때문에 첼리스트 음악학과에 가야 되는데 왜 철학과를 선택했냐면 지휘자 주세페 시노폴리의 권유 때문입니다. 어, 열심히 너가 첼로를 열심히 연습해서 첼로 연주는 잘할 수 있어도 위대한 음악가는 될 수 없다. 진정으로 위대한 음악가가 되려면 반드시 인문고전을 공부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11월 31일에 오로지 인문학 독서뿐이라는 이런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께서 다양한 구성원을 이끌 리더십을 기를 방법은 인문학 독서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중학교 때 중퇴 후 매일 도서관에 다녔습니다. 중학교 때 신사참배를 중학교에서 강요해서 도저히 거부하면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친구가 윤동주였거든요. 윤동주한테 물어보니 윤동주도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면서 학교를 자퇴했다고 해요. 그래서 김영석도 그때 같이 자퇴하고 도서관에 가서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책을 읽으면서 계속 학업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그때 문학, 역사, 철학 셀 수도 없이 많은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가 나중에 신대원에 가려고 했대요. 신학자, 이제 목사님이 되고 싶었는데 왜 철학가로 갔냐면은 그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연설을 들었는데 연설을 듣고 인문학도의 길을 갔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참 훌륭한 일이지만 목사님은 교회의 성도들을 이제 바른 신앙으로 이끄는 분인데 세상을 바르게 이끌고자 철학도로 갔다고 합니다. 더 넓은 시각을 지닌 인문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AI 시대에서 모든 게 AI로 많이 통하고 글짓기도 AI하고 모든 걸 AI에 챗GPT에 물으면 답이 논문이 나올 정도로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AI가 하나 할 수 없는 것이 휴머니즘이라고 합니다. 휴머니즘이 없으면 어른은 약한 아이를 상대로 싸우고 악으로 갚습니다. 그래서 AI가 할 수 없는 휴머니즘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을 경영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위대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인문 고전 독서법. 위대한 사람들이 고전 독서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기 암시를 하고 원전을 읽고 원전을 필사하고 홀로 사색하고 또 잠들기 전에 사색하고 인문학 공부 노트를 써라. 그리고 작가와 함께 하라. 도서관을 사랑하라. 인문학 서재를 만들어라. 인문고전을 극복하라. 인문고전 읽다 보면은 옛날 고어도 나오고 해서 좀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극복하라고 합니다. 자주 휴식하라. 휴식하면서 사색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의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 명의 공부법을 보면 조금 공통점이 보이거든요. 이 아인슈타인도 이미지로 생각하고 클래식 음악 듣고 도서관에서 생각하고 작가처럼 생각하고 또 생각을 글로 표현, 실천, 토론하고 겸손하라. 어, 이 빌 게이츠도 저자의 눈높이에서 읽고 생각하라. 빌 게이츠 생각 주간에 1년에 한 일주일은 홀로 책 읽으로 생각하는 주간을 만들어서 숲속에 간다고 하잖아요. 그때 철저하게 준비해서 홀로 있으면서 책을 큰 가방에 실어서 거기에 가서 사색을 하면서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또 페이스북 창업자 페이스북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인문학을 독서하고 경청하고 토론하고 관찰하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을 만든 메타를 만든 마크 저커버그는 그리스 로마 원전 INS를 읽고 창업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상의 영원한 제국 페이스북 메타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트리비움, 고대 철학자들의 독서법도 비슷합니다. 문법학, 논리학, 수사학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먼저 고전을 읽고 이해하고 또 논리, 고전에서 터득한 철학자의 생각대로 내 생각을 하는 것, 수사학,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후인독 독서 모임에서도 이제 그 옛날 아인슈타인이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런 분들이 했던 것, 그리고 트리비움, 고대 철학자들이 했던 그 방법으로 합니다. 읽고 쓰고 사색하고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계속하면은 어느 순간 폭발적인 그런 성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처음에는 성장이 이렇게 약간 옆으로 약간 기울기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확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읽고 쓰고 사색하고 발표하고. 네. 이 후인독에서는 책을 읽고 나를 알고 사람을 알고 초격차의 능력을 키우고 기여를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진다. 미션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고전을 읽고 필사하고 사색하고 발표함으로 충만해진 삶과 역량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 경영, 기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고전 독서는 혼자 읽으면 지칩니다. 또 혼자 읽으면 중도 포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후인독 독서 모임에서 함께 고전을 읽으며 임계점을 뛰어넘는 큰 성장을 하기 바랍니다. 그 이지성 작가도 10년 동안 고전 독서를 읽었다고 해요. 읽으면서 그 아버지가 큰 빚을 져서 옥탑방에 자기 월급은 차압당하고 옥탑방에 있으면서 10년 동안 막 그렇게 고전 독서를 읽고 하면서 그때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리고 읽고 또 책도 쓰고 하면서 그때 책을 썼는데 하나도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아서 계속 여전히 가난한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계속 고전 도서를 읽고 책을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한 책이 떠 가지고 완전히 큰 이제 부자가 되었거든요. 우리도 이것은 처음에는 더디게 보일지라도 나중에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주는 그런 독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문고전 독서를 하면 문맹을 천재로 만들고 평범한 학생을 뛰어난 인재로 만들고 둔재를 노벨상 수상자로 만듭니다. 또 학습 장애를 가진 그 카를 비테가 그 주니어가 약간 학습 장애 처음에 약간 전응처럼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이문고전을 시켰더니 완전히 나중에는 그렇게 뛰어난 인재가 되었습니다. 그 카를 비테의 부인이 막 울었다고 해요. 아들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윤리 경영, 상생 경영, 초격차의 경영 비법을 창작합니다. 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 기업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이걸 읽으면 한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뛰어난, 왜냐하면 뇌가 골고루 발전한다고 해요. 이 인문고전 독서를 하면. 그래서 이것을 읽고 리딩으로 세상을 리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트렌드 코리아 2024에 호모 프롬프트라고 있더라고요. 오늘 들어오신 분들께 제가 어, 트렌드 코리아 2024 요약한 게 있거든요. 그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세상의 흐름,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걸 추구하는지, 또 세계적인 흐름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 호모 프롬프트가 있는데 사람을 지칭하는데 프롬프트는 왜 AI에 우리가 넣는 이제 문장이잖아요. 질문을 하면 거기다 답이 나오는 건데 자신만이 보유한 인간 고유의 창의성을 더욱 고양시키고 각종 인공지능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 AI나 이런 챗 GPT에 내가 원하는 것을 질문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호모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생성형 AI 이거는 이제 그림, 소설, 코딩, PPT 등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혹시 챗GPT 써 보셨나요? 네. 저도 그래 써 봤는데 그 몇 년 전에 그 뭐지? 호모 프롬프트를 넣어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그 1 등을 한 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분을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그림을 직접 그리진 않았지만 자기가 900여 번인가
프롬프트를 고쳐서 넣었대요. 이거를 또 수정해서 넣고 또 수정해서 넣고 한 900여 번을 수정해서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그림이 나왔다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거를 뭐 지적 재산권을 주는 그런 건 안 했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될 확률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프롬프트를 자기가 생각해서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 생성형 AI를 주도하려면 사색과 해석력을 겸비해야 합니다. 가장 인간적인 아날로그 역량이 오히려 더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AI에게 내가 명령어를 넣는 것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그 명령어를 넣어야 되는데 내 생각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24년 후인독 독서는 논어, 또 제와벌, 헤로도토스의 역사, 소크라테스의 변명, 손자병법, 무지개,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의 단편 선집, 탈레스도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사기 열전, 수오지, 군주론, 오디세이아,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이렇게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에는 좀 얇은 책도 있고, 논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총 편수가 20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하루에 한 편씩만 한 편이 한 3-4장, 4-5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읽고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읽으시고 한 편씩 적는 게 중요해요. 적으면서 그러면 문장을 한 번 더 보게 되니까 손으로 적으면 좋은데 그래도 되고 블로그에 적어서 그 카페에 올려주시면 제가 카운트가 되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증을 하는 거니까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1000페이지거든요. 1000페이지지만 제가 한 달 동안 읽을 수 있는 그거 차트를 만들어 놨어요. 하루에 50페이지씩만 읽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 헤로도토스 역사를 이지성은 초등학교 6학년생이 읽을 목록에다가 도서 목록에 넣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용어가 조금 어려운 게 뭐지? 그때 지명이나 사람 이름이 어려운 게 있어서 그렇지 다 그거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역사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뭐 나일강이 범람하는 거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어떻게 범람되고 거기가 다시 물이 빠져나갔을 때 어떻게 농사를 지었고 또 미라 만드는 방법도 나오고 오만 갖가지의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연애운을 하면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기 봉기 요약본, 헤로도토스 역사 요약본, 여러 가지 요약본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